5일 오후 제주교도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의붓 아들은 결코 죽이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 남편 살해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앞서 고유정은 계속된 검찰 추궁에도 기억이 파편화됐다며 진술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날 고유정은 경찰 앞에서 의붓 아들 A군 O의 사망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했다. A군의 죽음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 상당경찰은 이날 고유정을 8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형사과장과 프로파일러 등 수사관을 제주로 보내 지난 1일 10시간, 지난 4일 9시간가량 조사했다. 고유정은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5월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한 지 42일이 지났지만 곳곳에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있다. 그동안 입을 닫았던 고유정이 A군 죽음을 놓고는 진술을 시작한 게 대표적이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사건과 별개로 A군 사망과 관련해서 따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 B씨 37은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지난달 13일 고유정을 검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 부부와 함께 살기 위해 청주로 온 지 이틀 만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5월 A군 부검 결과 질식에 의해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2017년 11월 재혼한 고유정과 현 남편 B씨는 각각 전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낳은 5살 동갑내기 아들이 있었다. 그동안 고유정 부부는 청주에서 거주해왔으나 자녀들은 각각 제주도의 친정과 친가에서 조부모 등이 돌봐왔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A군 사망과 관련한 정황은 크게 4가지다. 외부 침입 없이 부부와 A군 등 3명만 아파트 안에 있었다는 점, A군이 숨지기 전까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사람이 친아버지 B씨라는 점, A군의 몸에 학대나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5월 28일 B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 탐지 측정 결과가 거짓 반응이 나온 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B씨는 사건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수를 마신 뒤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 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소름이 끼쳤다. 카레 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숨진 아들과 나에게도 카레를 해줬다라고 했다. 경찰은 6월 3일 B씨의 채모를 채취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으나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졸피뎀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윤혁 건국대 교수 경찰학과는 A군 사망은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 몸에 나타난 시반의 형태를 통해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그 시간에 고유정과 남편 중 누가 깨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 1일 고유정을 기소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시신의 행방과 구체적 범행 과정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조사 결과 고유정은 경찰에 체포된 직후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이틀에 한 번꼴로 지어낼 정도로 수사에 혼선을 주려 했다. 고유정은 지난달 1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다음 날 시신이 든 봉투를 완도항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지난달 4일 구속된 후에는 완도 인근 해변에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완도항에 이어
완도 해변 일대를 샅샅이 뒤졌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이틀 뒤인 지난달 6일에는 고유정이 돌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후 고유정은 시신의 행방 등에 대해 현재까지도 입을 닫은 상태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고유정의 허위 진술을 믿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유정이 철저한 시신 훼손, 은닉을 통해 완전 범죄를 노렸음에도 범죄의 흔적들을 곳곳에 남긴 점도 의심쩍은 대목이다. 시신이나 범행 도구를 유기하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 TV CCTV에 상당 부분 포착된 게 대표적이다. 고유정은 범행 이틀 뒤인 5월 27일 정오에 펜션을 퇴실하고 나오면서 시신이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묵직한 물체를 4차례나 버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하루 뒤인 5월 28일 밤에는 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해 가방에 담겨있던 시신을 5분 정도 버리는 모습도 여객선 CCTV에 모두 찍혔다. 검찰은 5월 29일과 30일 경기 김포의 아파트 단지에서 종량제 봉투를 버린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이 주장해온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고유정이 체포된 후에도 진술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유정이 강 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졸피뎀을 담은 파우치 등이 놓인 펜션 내부를 일부러 사진으로 남긴 점도 의문이다. 사건 당일인 5월 25일 찍은 사진 속에는 파우치와 함께 저녁 때 먹은 즉석밥과 칼에 묻은 빈 그릇 등도 담겨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고유정이 미리 구매한 졸피뎀을 칼이나 음료수 등에 넣어 먹게 한 뒤 강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본다고 발표한 바 있다. 4일 방송된 JTBC 교양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고유정, 잔혹 살인 전말에 관해 다뤘다. 5일 오전 시청률 조사기관 TNMS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시청률이 4.5%로 크게 상승해 종편과 비지상파를 통틀어 이날 가장 높은 시청률로 비지상파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시청률 중에서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시청률이다. 고유정이 범행 도구를 구입한 날, 윤 씨는 고유정과 연락이 닿지 않자 잘 도착했나? 뭘 하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고유정은 여보 도착했어. 오자마자 씻고. 아까 주차장에서 시간 좀 걸렸어. 장 본 거 정리하다가 라며 아무렇지 않게 답장했습니다. 제작진은 고유정의 주변 인물들을 찾아 평소 고유정의 모습과 피해자의 친동생을 만나 평소 고유정의 두 얼굴을 재조명했다. 고유정의 학창시절 친구들의 증언으로 그의 새로운 면이 나타나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제주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남편의 살해와 관련해선 기억의 하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철저히 입을 닫았던 고유정 울보다들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거구나 내가 안 죽였다면 연관성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의 모습과는 달리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임한 곳을 알려주는 데 반해 의심된다는 현대 앞에 주자꾸 버구라가 나도 이정이 맞서면서 의문학교 외부 다들의 의문사를 둘러싸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보였습니다. 한편 공유정의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물에 따서 소식도 돌아왔어요. 판사 출신 생명공학 전공자 출신 등등 이름과 초도와 변호인단은 산이 맨 강력한 병원 원장을 뿌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안입니다.
공유정의 변호를 맡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법만 쓰면 인면수심 범죄라고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등의 비난 영업실적 기대감을 높여 세계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등요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회사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5일 첫 등판 준비기를 앞두고 앞으로 오 씨가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며 국선 변호사가 호수의 변호를 맡지 보실 겁니다. 박영진 을 저희들은 사실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 공식 석상이나 아니면 사석에서도 사실은 계속 그런 말해왔잖아요. 아니 변호사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의 경험에 맞출 수 있느냐. 사실 그런 걸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나처럼 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의 그 직업, 민이라고 하는 걸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에서 그 변호사님 할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그럴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국선 변호 일을 설렘하도록 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게 걸려 주어진 거기에 그래서 초는 그런 면에서 우리 형성인 같은 경우 상당히 괜찮아. 걔 이러더라. 상황이 된 설명하신 것처럼 법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고 때 회사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예약이 가지 여러 가지 금천 전부터 쭉 왜냐면 그런 부담을 받게 되면 그 회사로 다른 그 변호사 선임 이런 게 아닐 테니까 그 대표로서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대표 선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어묵에 운영해야 된 사람에서 고민하지만 이렇게 딱 사인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또 비록 없앨 수 있겠네요. 이렇게 고위적에 대한 급여는 별명은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변호사의 지금 유의해서 벗어라는 거 아니 생각이 되는데 안 나요.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제두발이 말씀하실 때 먼저 낮에 바로 이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형법의 기본 원칙은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을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고의적인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이 군아들에서는 본인이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만약 아니라고 한다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고요 나쁘니까 입은 아들에 대해서도 사마의 용 있다 책임져라 라는 것은 그대 엎거야 올려단합니다. 이제 사실도 아까 소울처 주제에 관련된 일인데요.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징용 피해자 분들이 일본의 모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 기업들의 국내 퍼블릭에 변호를 선임을 했습니다. 근데 문메이크 높으면 돼서 상담 피간이 많이 제거됐었죠. 그때 체크로컴은 우리가 이 사건을 무리 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다른 사건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국민을 상당히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렉스테이션 리스크를 가지고 평판이 허락된 것만큼 비우다내겠다 해가지고 몇 배 이제 도서를 받게 됩니다. 거기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직업 일반 더 말씀하셨는데 그 유정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전 나쁜 사람을 변하다니. 당신들을 평소에 당연히 없다여 너 때 사건이 끝날 수도 있겠죠. 그럼 변호사도 집업 유리에 쉽게 있긴 하겠지만 고정 사건으로 내가 한 2, 3년 동안 매출이 감소되니까 그 정도 해당될 경우 처벌하겠다. 더 중단은 깨서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본인도 스스로 사임할 걸리고 있죠. 변호사가 자신의 미래 따라서 무조건 끝까지 간 건 아니고 삶의 거리는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이고 유정이 뭐랄까요. 상당히 지금 일반적인 범죄자들과는 다르게 상당히 증장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최적이 지금 범죄 초기부터 계속 들었어요. 예컨대 우리에 대해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저희 채널에서 단독 취재 뜻이 고증이 범행 현장을 계속 찰칵찰칵 사진으로 남겨두는 장면. 그리고 보니 사용한 어떤 졸피뎀의 처방전을 물질적인 면에 어떻게 보면 숨겨놓으면 그런 장면들 물론 앞에 주장이 하지만 경찰의 수사를 혼선을 빚는 그런 장면들을 바라보며 지금 진술도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죽인 것과 명백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다 인정을 하면서도 우발적 살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의붓 아들 관련돼서 난 억울하다고 강경하게 몫을 버티고 있다고 교훈나 틈새로 보도 나오는 게 인장 그 의붓 아들이 잘못된 지역인 청주니까. 청주경찰서에서 제주에 있는 의청을 조사하기 위해서 세 번째 방문 조사를 했는데 나는 일구다 또한 전혀 공개 없다라고 명간곡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붓 아들에 대한 수사 결과도 아직은 분명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전 남편에 대한 그 사례에 대한 동기도 그렇고 사체 훼손 문제도 놓고 이 사실은 밝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단계의 단계별로 이렇게 사건을 준비했었던 것 같고 이런 공판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재판부 가찍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컴퓨터 2단 경찰 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오는 게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고 유정의 그 범행 동기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거기에 또 형량은 그 선고해야 되는 태권도가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세시의 이게 울 부자들의 의문사 관련돼서 고기 중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정말 본인이 그래서 두 번째 추정한다면 티맵 박사님 이 의붓 아들 의문사 관련돼서 비직접적인 뭐랄까요 단설할 게 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공유로 없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고희정 이 형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형 남편이 본인의 아들로 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대단히 화를 나고 고 유정이 꽃집을 갖추어 할까 했었는데 돌아와서 넷이 함께 살자 라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다음 날 춤췄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공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중이 뭔가 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벌써 또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완전 범죄를 꿈꾸지 않았겠느냐며 일이라서 났으니까 현재까지도 전 남편에 대한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 없는 범죄를 통해서 본의 용량을 아주 많여 본인이 범죄자로 발견되더라도 최대 내형량이 된다. 팀이 어지러이 또 맞는 것이 아니었냐라고 사람들이 무침을 취해자 보이는 측면이죠. 지금의 유다한테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붓 아들이 죽기 전날에 카레를 통해서 먹고 난 뒤에 잠이 들었다고 지금 현마비는 주장 어디가 한울문서 사건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주장이 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서 제주도 했었던 현 남편, 전 남편의 삼화 사건 이렇게 됐던 경우에서도 칼이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볼 적에 과연 의 부자들에 대한 사망 사건 속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식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경찰을 충분하게 보안사를 통해서
문제를 달전에 의무가 있는 거죠. 하지만 보유정은 지금까지 세기되고 있는 여러 목표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한 적이 없달라고 따서 사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병사들이 조력을 받을 권리도율의 5명이나 되는 충분한 변호사들의 설이나 권리보다는 저는 대한민국 평살이 역이 돼서 훨씬 더 많은 수사에 되고 투입해서 사울이 지질이 규명해야 되고 보이정 씨가 여기에 대한 이 졸업은 이 선배로 있는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본사 법정 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참 좀 국민적인 어떤 의문과 공문이 높은 사건이 만큼의 부자들의 사망과 관련된 수익 영체 좀 속 시원하게 수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